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합니다.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채용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단속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성 강한 기업체 역시 특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단속 기간 연장으로 은행이나 포스코 등의 기업체에 대한 채용 비리 점검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정 중단됐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주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다음 달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은행마다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 달 1월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실사 후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리바게트의 직접 고용 시정 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가량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근로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면 과태료가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33포인트 상승한 2,436.67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9.74포인트, 3.90포인트, 90% 상승한 791.65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거래를 하루 앞둔 대당락 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코스닥은 4% 가까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올해 거래일을 하루 앞둔 상황인데요. 올해 시장의 마무리도 저희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올해 시청자분들을 다시 찾아뵀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올해 마지막 또 방송일인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월수금 출연하고 내일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금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물론 내년 1월에도 방송을 하겠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먼저 꼭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3월 하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4년 동안 방송 출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복귀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기억에 남는 2017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제가 구로에서 강연회를 했었잖아요. 1,100명이 오셨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뜨거운 성원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연휴에도 사실은 거의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날 건지, 비정상 조정이 올 건지, 비정상적인 조정이면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기록할지,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거야 매일 전달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거시적인 거는 이제 완료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방송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D님, 작가님, 또 스태프들 전부 아주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이제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특히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 경력이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여자 MC 중에서는 전문성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행운이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김은혜 씨와 더불어서 제가 좋은 방송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올 한 해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정석투자 좀 마무리 인사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 대표님을 만나서 주식시장 아대수 조금 더 편하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오랜만에 좀 만나 뵀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꼭 이렇게 중요한 날 대표님과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4% 가까이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연초 주식시장 흐름은 내일 등락이 결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내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점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장의 흐름 이번 주 마무리가 이제 내년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정말 양시장 모두 시원스럽게 좀 상승을 보였고 내일장 중요하게 보시나 봐요. 네, 내일 등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야 워낙 지금 변동성도 많고 사실 좀 지수와 그 전체 종목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코스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코스피가 본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내려가는 이런 마감이다. 그럼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연초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급락을 하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초의 흐름은 내일 등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해요. 연말 그 수익률 관리를 오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폐장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좀 쫓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좀 그런 측면이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연초의 흐름은 일단 내일이 결정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했던 얘기 그거예요.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조정까지 가느냐. 만약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나면 사실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이 그게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어디까지 빠지냐 이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제가 오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수를 예측할 때 3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지수를 예측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수를 거론해요. 고점 저점. 두 번째, 시기로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지수와 시기를 같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지수를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지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시기로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이거는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좀 정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수와 시기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10월 하순에 11월에는 횡보하다 하락한다. 또 11월 하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2월 장세 잘 대응해 줘야 된다. 이때 조정 받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조정이라 그러면 사실 최근의 저점, 오늘 저점,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일 때는 저점 찍은 게 맞다.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어떻다? 더 밀릴 수 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일 때도 어떤 그 편차가 있거든요. 이미 그건 제가 장중방송에서 다 전달해 드렸는데 과연 1월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뭐 시중에서는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월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뭐 매수하자. 근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1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12월 말이죠. 12월 말까지 밀릴 거 알았으면 그 전에 매도 사인을 냈어야죠. 주식 비중 축소 사인을 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없다가 1월에 반등 나올 거다 그러면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반등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 분석 결론이에요. 여태까지 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분석하는데 주저한 적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평택촌놈의 특징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고뇌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측하고 그걸 적중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복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여기인데요. 이 내용은 서울경제TV에 증거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예요. 저는 그 당시에 2012년이었습니다. 2050선 전후가 고점이라고 언제 얘기했느냐? 1월 하순에 얘기했어요. 무려 2달 전에. 그리고 1762.5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언제 얘기했느냐? 역시 2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사실입니다. 100% 사실입니다. 증거까지 다 남아있어요. 저는 지수 고점 저점을 미리 예측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라인은 대략 한 7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었고요. 7포인트. 저점 라인은 겨우 3.5포인트 오차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건 뭐로 예측했죠? 지수로 예측한 거예요. 지수.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흐름일 때는 지수로 예측한다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서울경제TV 출연할 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5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는 제가 시기로 적중했습니다. 2015년 4월 마지막 주가 고점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2주 전에 얘기해줬어요. 2주 전에. 이 시점에서. 4월 하순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1월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미 얘기했잖아요. 저점 찍은 게 맞아요. 근데 비정상적이면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 시기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모호하다. 그러면 제가 지수와 시점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1월 흐름을 보면서 하자. 근데 저는 1월에 무조건 저점 찍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1월 초의 흐름이 아마 그게 결정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1월 초의 흐름을 딱 관찰해 보면 1월에 저점 찍고 갈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게 결정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이 저점 찍는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겠다는 거지. 일단 1월 초까지는 보자. 그리고 1월 첫 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질지 1월에 저점을 찍을지.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황에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선물은 매도부에 수량 조절하면서 계속 단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325.00포인트 이상의 그 이기양 매도 후 계속해서 일부 청산과 재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현물은 이제 유비벨록스를 비트코인 후발주 차원에서 매수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건 325.000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이었죠.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거를 일부 청산과 일부 추가 매도 반복하면서 계속 홀딩 중에 있고요. 물론 이 위에서도 계속 매도는 했었지만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 계약을 베팅했던 건 이 구간이었다. 오른쪽 박스였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맞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11월은 횡보하다가 내려간다. 당연히 매도 사인 냈겠죠. 12월은 계속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전망해놓고 매도 사인 내지는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유비벨록스인데요. 제가 왜 유비벨록스를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이제 후발주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여기서 뭐 안 가도 그만이고 큰 손실 볼 게 없어요. 가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마도 당분간 계속 손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탄력주들을 보면서 후발주를 잡고 안전하게 수익 내고 또 조정받을 땐 피해 가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선도주들이 탄력받을 땐 좋잖아요. 근데 밀릴 때는 어때요?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2017년 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평택촌내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정말 5년에서 10년 동안 혼자서 경험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전달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자생력을 갖고 매매에 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앞으로도 또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꼭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 내일장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용 대표님이 올 한 해도 시황적인 측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만큼 내년 초의 흐름 시작도 정용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후발주 차원의 매수 들어갔다는 점 오늘의 매매 복귀 내용도 전달을 도와드렸고 선물시장 안에서도 포지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양 지수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지만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상승으로 이제 반등해졌고요.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날은 지수가 많이 빠졌죠. 반대로 오늘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했어요. 근데도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급등락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설명드렸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대형주와 제약바이오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등했는데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안 둡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월 초의 흐름을 봐야 된다. 1월 초의 흐름을 보면서 1월에 저점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릴지 그게 결정된다. 그래서 1월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연말에는 일단은 최대한 주식을 비우고 끝내자. 왜 그러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 연초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는 이 타이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월 초까지는 좀 비중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 주신 만큼 비중 조절도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는요. 카카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매출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슈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96,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하한가를 기록한 가격대인데요. 13만 원대, 14만 원대 초반대에서 시작해서 일단 10만 원대가 깨진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은 이틀 전에 나온 공시 소식이잖아요.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매도하고 관망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이미 저는 여름부터 계속 매도 관망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걸 홀딩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여름에,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올라갔을 때죠. 그때 계속해서 제가 매도 사인 냈었어요. 그리고 관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밀렸다가 반등 나왔는데 이때도 제가 또 그랬어요. 꼭 매도해라. 결국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딴 것도 보실까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참 처절하게 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믹포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끝났어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조선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멋대로 하신 거예요. 저는 누차 경고했었고 부디 단기 반등이 좀 나와서 매도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당분간 절대 관망해달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시청 중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조선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의견 여러 번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현대중공업 오늘 10만 원대까지 깨지면서 급한 하락을 보여줬고, 관련된 다른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종목들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단기 반등, 소폭이나 반등할 때도 좀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절대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는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13만 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후발주자지만 상당한 거래량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몰려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에서 다시 14만 원대로 올라왔네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왜 그러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수상적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16만 원대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더 이상 가기 힘들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반등해줬는데 사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올랐고요. 반등할 만해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급등했지만 어제는 하락 음봉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는 기대감이 없었나요? 갑자기 오늘부터 기대감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반등할 만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쨌든 연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 모드로 시장을 대응해 주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등할 때 최대한 매도에 임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시점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현대중공업과 카카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손해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이 올라왔습니다. S-오일은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11만 8천 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의 고점은 13만 4천 원, 10월 19일 날 기록한 종가입니다. 일단 원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어제장에 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탄력은 이미 끝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11월에 고점 찍었는데 이 종목은 10월에 이미 고점 찍었어요. 고점이 더 빨랐다는 거죠.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란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하락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120선까지 깼어요. 그러니까 120선 이탈했을 때가 지난 6월 하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6개월 만에 이탈했는데 흐름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접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대웅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대웅 같은 경우에 오늘의 종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 좀 넘게 상승을 하면서 19,3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대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초 저점 대비를 보면 거의 100% 상승했어요. 그리고 크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그럼 미보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관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큰 음봉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큰 불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초에 저점 라인이 9만 원을 깬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9천 원입니다. 9천 원을 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100% 올라왔기 때문에 지주회사 치고 이 정도면 큰 불만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지금도 억울한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대웅은 시대분출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연초 비교해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죠. 11월 2일 작년 연말입니다. 연말에도 이제 8,064원이었고 2017년 초반에도 같은 가격대여서 지금까지 상승세 엄청난 상승세 이어져 왔는데 이쯤에서 좀 만족을 하시고 보유자는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평촌 대표님에게 여쭤보고 싶으신 종목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이번 시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가 569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핸디소프트 매수가 6,86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핸디소프트 상담인데요.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6,0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6,000원대 후반대이기 때문에 7,000원대 매수를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네,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시청해 주셨고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종목 상담은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좀 호전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돌팔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사람이 환자 되고요. 환자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평택천농, 동천생, 예, 적어도 그 두 사람한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상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핸드소프트 6,86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추격 매수하셨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 따라잡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 좋았었잖아요. 물론 밀렸었다가 이제 겨우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1월에 고점 찍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고점이 언제죠? 지난 9월 초였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 어떤 소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핸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 마이너스 20% 손절 잡아주시고,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확실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아쉽다라는 조언 드렸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인 의견이시고 절대 좀 자제하셔라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40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KB금융 매수가 62,800원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 좀 넘게 빠지면서 63,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KB금융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주가인데요. 최고가 64,000원 이후로 63,000원대입니다. 소폭의 수익 구간이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비합리적이다. 왜? 추격 매수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세뇌될 정도로 말씀드렸죠. 자,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언제 매수한다?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 그럼 이때 매수는 훨씬 싸잖아요. 이 구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구간입니다.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구간은 어떻습니까? 훨씬 높잖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정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촌을 차트 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는 차트 이론은 100%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이론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실전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62,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2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아스템을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5% 넘게 상승하면서 12,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11,500원에서 12,5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어쨌든 축하드린다고 설명드리겠고요. 약간 높게 잡긴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15%씩에서 정리해 주시고 밀리면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좀 목표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 5% 또는 수익 15% 목표가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157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가 5,220원에 비중 10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비중 또 100% 실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일단 금호타이어 오늘장은 4,4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2% 좀 넘게 빠졌고 최근에 최저가 3,000원대까지 갔을 때도 많이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거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 관망하자 설명드리는데요. 금호타이어는 사실 지금 상당히 불안한 회사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저평가됐는데 아직도 가져가는 주식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가격에서 비중 100% 산다. 이거는 아니에요. 과정이 나쁘다는 얘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급락했던 날 매수한 겁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는 100%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비합리적이에요. 또 하나, 하락했으면 일단 짧게 손절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홀딩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다시 현재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도박 같은 배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급락하는 종목들은 비중을 작게 하고 손절 한 5% 짧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빨리 손절하고 반등 나오면은 홀딩하든지 수익 매도하든지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과를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는 최근에 좀 악재가 겹쳤죠. 이런 상황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 5%로 좀 짧게 잡으시고 또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 관망해 보시길 바라는 대응 전략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1418님 보내신 문자고요. APS 홀딩스를 매수가 13,350원에 비중 80% 역시나 좀 많이 실으셨는데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평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APS 홀딩스는요. 오늘 7,4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APS 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손실폭이 크셔서 손절 라인도 못 지키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초보자로 판단되고요. 준비 없이 하셨다가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 설명드리겠고요.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장세에서, 특히 2017년 장세에서 벌지는 못해도 날리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좋은 때를 만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종목의 적정주가 39,800원짜리입니다. 거의 4만 원이죠. 상당히 억울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분은 여기서 매도 못할 겁니다. 비중도 많은데다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차피 홀딩하실 분이니까 만약에 이게 더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지금도 매도하라고 하겠죠. 근데 기다리면 본전은 오긴 올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이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했다고 무조건 잘못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매수할 때 가격대가 그 당시에는 뭐였죠? 최저가였어요.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손절가 5%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일종의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매매의 특징이 뭐냐? 적중하면 최저점 매수하니까 상당히 좋겠죠? 근데 확률상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매매할 때는 5%에서 끊어줬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5%에서 손절하고 최근에 다시 매수하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탔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먼저 하고 실전 매매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촌놈의 교육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께는 현실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언젠가 본전할 가능성은 있다.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를 하시면서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서 고민과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수를 좀 좋지 않은 시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손절을 하지 못한 부분도 과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해서는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 6292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표님 유진로봇 매수가 4,900원의 비중 5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상승하면서 5,49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4,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5,000원대 매수를 하셨지만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고점 부분이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정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어요.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운이 좋게도 결과가 좋았으니까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무조건 추격 매수입니다. 그 전에 뭐 했냐고요.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최근에는 61선이 120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자, 이 구간부터는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언제 매수하라고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100번도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매수했을 때하고 이 가격에서 매수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이론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 계시지만 워낙 추격 매수에 대한 매수가 좀 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즉시 매도 후 확실한 가격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일단 끝자리 19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P&E 솔루션을 매수가 11,300원 비중 1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죠. 자, 일단 오늘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만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84%가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이분도 지금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요. 과정이 비합리적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그어드리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해도 힘들어요. 엄청나게 고점 매수하신 거죠. 이것도 역시 평택촌님의 차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추세는 상승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지난 3월에 61선이 120선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죠? 자,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언제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검은색 21선 아래 수도 없이 왔어요. 수도 없이. 네, 정말 수도 없이 왔다는 표현이 맞죠. 계속 왔어요.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죠. 검은색 20선 아래에서 매수할 기가 수도 없이 왔거든요. 근데 왜 저기서 하시냐고요. 결과가 지금 뭐 무조건 밀려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대로 꼭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길게 볼 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해야지 또 위험 관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P&E 솔루션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먼저 들어간 진입 자리, 이 매수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항상 과정 안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50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넥스지를 매수가 12,1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일단 넥스지 오늘장의 흐름 보시면요. 13,350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넥스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로 일단 좀 과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넥스지는 최근에 좀 급등락이 워낙 좀 크게 나와서 이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수익권에는 있으십니다.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결과가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계속하면은 어떨까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결국 떨어져요. 마치 야구로 말하면 볼의 배트를 휘두른 겁니다. 볼의 배트를 휘둘러도 안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확률이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거죠. 타율이 높은 타자들 보세요. 볼넷이 많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위주로 배팅해서 타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타율 낮은 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평택촌의 차트 이론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지 역시나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구간 소폭의 수익 구간이신데요.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2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영우 DSP를 매수가 6,050원의 비중 20% 계속 내려갑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2% 좀 넘게 올랐지만 4,9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절을 좀 놓치셨을까요?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시네요, 대표님. 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하자 설명드리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한 시점이 여기예요. 그럼 왜인지 저는 대충 알죠. 지난번 저점과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쌍바닥을 의식한 거예요. 여기가 이중 저점일 것이다. 자,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어떤 거죠? 예측 매매한 거예요. 예측 매매에선 손들이 얼마나고요? 5%딱 둬야 된다. 10%도 커요. 근데 이분 그냥 주구장창 홀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운에 맡긴 투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마이너스 10% 또는 30% 매도 후 관망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우 DSP까지 상담 도와드렸고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127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능기업은 평단가 13,000원 비중 50% 본전은 아니라도 최대한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평단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놀리신 것 같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91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13,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00원대이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평단이 13,000원인데 지금 평균가가 2,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6.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난데 현실적으로 너무 큰 중기 평가선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3,000원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고, 물론 단기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단가가 지금 13,000원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 매수가는 더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이 13,000원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라고요? 1,915원. 6.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신 거죠. 거의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럴 만한 기업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런 만한 종목이 아니란 거죠.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 얼마냐? 700원입니다.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13,000원대는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한 고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적정주가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능기업 일단 워낙 좀 중기적으로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목표가 궁금해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 시 3,000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홀딩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0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를 매수가 4,070원의 비중 10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오늘은요. 17% 넘게 상승하면서 3,98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고가가 12월 21일에 4,520원이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평가손인데 어쨌든 본전은 감사한 마음으로 던지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그때 들어가자. 왜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결국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확률이 떨어져요. 시간에 비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보게 되니까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문자는 8765님 보내신 문자고요. 샘표 식품을 매수가 32,000원 비중 50%입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상담은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네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큰 수익 낼 기회를 놓치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평가이니까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에 감안하자 설명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큰 수익 날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놓치고 이제 계속 내려왔다가 현재 이 위치인데 그래도 평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어쨌든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매수주로서는 충분히 베팅할 만하니까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샘플식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 조정받을 때 크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꼭 여러분들이 가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표식품 워낙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관망이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샘표식품 잘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천하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최장기 진행자 정은우 대표님의 방송,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은요, 시간 관계상 또 녹화 보기와 그리고 다시 보기 기능도 추가가 됐다는 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